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따로 또 같이의 미학, 즉 연작 소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작 소설은요, 이렇게 붙어서 하나의 단어로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작가가 나누어 쓴 것을 하나로 만들거나 한 작가가 같은 주인공의 단편 소설을 여러 편 써서 하나로 만든 소설.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하나하나의 작품들이 하나의 소설로 묶여 있는 요 소설이 이제 연작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연작 소설이란 독립된 완결성을 가진 여러 편의 단편 소설이 동일한 인물, 배경, 주제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서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갖춘 소설이 연작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부분이든 연관성을 가진 여러 가지 단편 소설들이 묶여서 하나의 큰 소설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 연작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연작 소설 안에는 다양한 단편 소설들이 존재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양한 단편 소설들 사이에서는 서로 뭔가 연결이 되는 인물이라던가 배경이라던가 주제라던가 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작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작 소설의 특징은 크게 세 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개별적 독립성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연작 소설들은 각각의 독립된 단편 소설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단편 소설들은 그 자체로 주인공과 갈등, 결말이 있는 완전한 단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편의 소설만 읽어도, 네, 그 한 편의 소설만 읽어도 기승전결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과 또 대비되는 두 번째 특징은요, 유기적 연결성입니다. 근데 이 각각의 단편 소설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들 사이에 공통된 요소가 있어서 각각의 단편 소설들을 연결해 준다는 거죠. 여기서 실처럼 꿰어져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편 소설, 연작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단편 소설들은 각각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독립성을 가지는 동시에 인물이나 장소나 사건이나 혹은 기타 어떤 다른 요소들 같은 공통된 요소가 존재해서 서로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기적인 연결성을 지니게 됩니다. 마지막 총체적 효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작품들을 다 읽었을 때 비로소 작가가 전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깊게 전달된다는 아주 재밌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작 소설들은 각각 독립된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이 각각의 독립된 소설들, 단편 소설들을 이어지게 하느냐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 그쵸? 이 각각의 단편 소설들의 하나의 인물이 뭐 주인공으로 등장했다가 조연으로 등장했다가 엑스트라로 등장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면 연결성이 생기겠죠. 다른 경우에는 두 번째 공간. 모든 단편 소설들이 내용은 다 다른데 이 각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공간이 같아요. 그럼 뭔가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소재나 사건. 뭔가 인물이나 공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든 단편 소설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건이 동일해요. 그렇다면, 혹은 소재가 동일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연결성이 생기겠죠. 마지막으로 인물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 사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단편 소설들이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나 정서가 똑같다면 그건 역시나 이 연작 소설을 이 각각의 단편 소설들을 이제 연결하게 해주어서 연작 소설을 이루게 되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작 소설을 볼 때는 인물이 연결되어 있느냐, 공간이 연결되어 있느냐, 소재나 사건이 연결되어 있느냐, 혹은 주제나 정서가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서 각각의 단편 소설들을 연결시켜주는 요소는 무엇이지? 라는 것을 찾으면서 읽으면 좀 더 재밌게 단편 소설들을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연작 소설하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 가족의 고통을 12편의 연작으로 그려낸 연작 소설이고요.
연결고리, 그러니까 무엇이 각각의 단편 소설들을 연결하고 있나를 본다면 12편의 작품이 난장이 가족의 몰락과 고통이라는 동일한 사건과 인물 관계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되는 이 도시 빈민 주인공이 되는 이 난장이 가족이 12편, 모든 12편의 소설에 등장한다는 점과 또 이 가족들이 겪는 동일한 사건, 네, 사실 이제 도시 재개발로 인해서 이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건이 12편의 작품 모두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동일한 사건과 인물이 이 12편의 단편 소설을 이어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난자의 가족이라는 인물만과 가편마다 달라지는 입체적 서술자가 특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일한 인물과 동일한 사건을 공유하고 있지만 각 작품마다 서술자가 달라요. 그래서 각각 작품의 독립성을 가지게 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 모든 12편의 작품을 읽고 나면 비로소 1970년대 한국 사회의 그늘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주제가 완성된다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두 번째 연작소설 예시는요, 양귀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소시민들의 일상을 11편의 연작소설에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11개의 단편소설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요, 원미동이라는 특정 공간입니다. 이 11편의 단편 소설들은 모두 원미동이라고 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이웃들의 사연이 교차합니다. 각 단편 소설마다 주인공은 매번 바뀌지만 이들은 모두 원미동이라는 같은 공간의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앞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뒤 에피소드에서는 지나가는 행인이나 조연으로 등장하는 등 공간과 인물을 중심으로 이 각각의 단편 소설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연속 소설이 만들어지는 효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1개의 단편 소설을 모두 읽으면요. 1980년대 우리 사회 소시민들의 삶의 애환이라는 어떤 총체적인 이 작가의 연작 소설의 연작 소설의 네, 주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작소설을 창작할 때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작소설, 각각의 단편소설들을 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공간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상의 공간을 설정해 놓고 그 공간을 거쳐가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상의 인물을 한 명 만들고 이 인물이 각 단편 소설에서 어떤 소설에서는 주연으로 등장했다가 어떤 소설에서는 조연으로 등장했다가 어떤 소설에서는 그냥 스쳐가는 엑스트라로 존재하게 하는 등 이스터 에그로 쓰기도 하는 거죠. 엑스트라로 존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 인물을 중심으로 각각의 단편 소설들을 이어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건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설정하여서 모든 단편 소설들에서 인물과 배경이 다를지라도 그 사건, 우리가 설정한 그 사건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 단편 소설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연작 소설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소재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네, 주제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작 소설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뭘까요? 연작 소설이 가진 지닌 매력이라고 하면 모자이크 효과인데요. 연작 소설은 각 편마다 말하는 일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작품마다 서술자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똑같은 사건 혹은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도 다양한 서술자와 다양한 시점에 따라서 각각의 단편 소설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모든 단편 소설들을 읽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다각적인 인식을 이 독자는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작 소설은 모든 작품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사건의 전말이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작 소설은 이 모자이크 효과라고 하는 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모자이크 역시나 이 작품 하나, 그 조각 하나만 봤을 때는
이 조각 하나가 어떤 의미, 형상 혹은 색깔을 지니긴 하지만 큰 의미를 지니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자이크 작품을 이루면 비로소 그 모자이크 작품으로 작가가 하고자 했던 메시지나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형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연작소설 역시나 이 연작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다 각각의 단편소설 하나하나가 독립되어져 있고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지니긴 하지만 이것이 모였을 때 비로소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사건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아주 중요한 매력을 지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작 소설을 하면 옴니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따라오는데요. 이 두 가지 옴니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따라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장표가 잘못됐군요. 1번 공간 공유가 아니라 연작 소설입니다. 연작 소설은요, 각 인물들의 주제나 분위기만 비슷할 뿐, 각 에피소드의 인물과 사건이 아주 독립적이고 서로 교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옴니버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서 영화 러브 액츄얼리나 중경사님 보면요, 이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에피소드가 모두가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요. 대신 분위기나 느낌은 비슷합니다. 근데 인물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주제도 다릅니다. 느낌만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옴니버스라고 하고요. 다만 네, 비슷하게만 한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아래 나오는 3번 사건 공유가 아니라 연작 소설입니다. 연작 소설은요. 각 작품들 간의 독립성은 있지만 인물, 공간, 사건의 선후 관계나 인간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어, 비로소 각각의 작품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 작품들을 모두 읽었을 때 혹은 묶었을 때 유기성 을 통해서 각각의 작품들이 유기성을 지니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작품들을 읽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큰 메시지를 구성해내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연작 소설의 특징, 네, 구성해내는 특징은 연작 소설이 지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옴니버스와 연작 소설 모두 다 각각의 작품들, 독립된 작품들이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옴니버스는 그 각각의 작품들이 의 독립성이 좀 더 강하고 느낌만 분위기나 주제가 조금 비슷할 뿐 독립성이 강하고 연작 소설은 각각의 작품들이 독립되어 있는 동시에 각각의 작품들이 유기성이라고 하는 연결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연결성을 통해서 각각의 작품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좀 더 큰 메시지를 지니게 된다. 큰 어떤 네,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때 비로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연작 소설이 유기성을 지니게 되고 옴니버스는 독립성을 지니게 된다, 강하게 지니게 된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작소설과 옴니버스까지 비교를 해봤고요. 이것으로 오늘 연작소설에 대한 학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